스스로 핵심 정리,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제국주의와 민족운동의 첫 번째 단원인 제국주의와 세계분할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국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나오는데요.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외 팽창을 하는 것을 바로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주로 19세기에 나타난 그런 형태인데요. 이 등장 배경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18세기부터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발달을 하잖아요. 특히 산업혁명 후로 자본주의가 이제 더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발달하는 그 과정에서 값싼 원료 공급지, 그 다음에 상품 판매 시장, 국내 잉여 자본 투자처, 이게 곧 이 세 곳이 곧 뭐로 집필되냐면 식민지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 강한 나라들이 국가의 대외 팽창하는 그 식민지 획득하는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침략적 민족주의, 잘못된 민족주의죠. 그래서 침략적 민족주의가 이제 더해져서 식민지 개척을 막 하게 되는데, 이 침략적 민족주의라는 거는 국가가 이제 대외 팽창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민족의 영광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침략적 민족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식민지 보유에 대한 그 열망이 커지는 그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 진화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 진화론, 스펜서라는 사람이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거를 국제관계에 적용을 하면서 나타난 게 이제 사회 진화론이거든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은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후진 지역을 그 문명화하는 명분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침략을 합리화하고요. 그리고 인종 사이에 유전적인 우월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인종주의는 백인이 우월하고 이 황인이나 흑인은 열등한 존재,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 열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진화를 거듭하면 백인과 같이 된다라고 본 게 인종주의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등장한 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개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식민지 개척을 하는데 먼저 나온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는 산업화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이 많잖아요.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아서 시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봐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식민지 개척을 하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라가 이제 영국이 나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이제 종단 정책을 시행을 하거든요. 종단 정책이라는 거는 아프리카 대략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면 종단은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 이게 지금 영국의 종단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 이쯤에 있죠. 이쯤에 카이로. 그 다음에 남쪽 여기에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종단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도에 있는 캘커타까지 연결하는 3C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3C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영국의 식민지배의 특징은 간접지배입니다. 토착민 협력자에게 위임이라고 하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이나 원주민들의 이제 추장이나 원주민들을 그 영국인 포섭을 하는 거죠. 포섭을 해서 우리가 너에게 이런 걸 해줄 테니까 너네는 우리의 신하해. 이런 식으로 이제 꼬셔가지고 영국의 식민지에 편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이 영국 지배 정책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들어갈 나라는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서부 알제리를 기점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게 지금 횡단
횡단, 이건 프랑스예요, 프랑스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종단과 횡단은 부딪힐 수밖에 없죠. 여기 운명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략 뭐 꼭 여기는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의 파쇼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쇼다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건 뒤에 이제 4번에 답이, 이게 파쇼다 사건인데, 여기 4번이 이제 파쇼다 사건이에요. 먼저 채울게요.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횡단 정책, 이쪽에 알제리를 기점으로 이제 동쪽으로 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랑 영국이랑 부딪히게 되는데, 프랑스는 동화 정책입니다. 영국이랑 좀 정책이 달라요. 동화 정책, 여러분 통합사회에서 동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막 내선일체 주장하면서 한국 식민화 정책해서 일본과 조선을 동일시하려고 그런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을 이식을 하는 게 이제 목표여서 아프리카 토착민들을 프랑스 시민화 만드는, 그러니까 동화시키는 거를 주요 식민지배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향이 다른 영국과 프랑스 둘이 크게 부딪힌 사건이 바로 파쇼다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군사적 충돌을 해서 이렇게 전쟁까지는 심하게 가진 않았지만 한번 이렇게 크게 맞붙은 사건이 파쇼다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 사건은 어디랑 어디가 부딪히는 거냐면 독일이랑 프랑스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뒤늦게 공업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독일은 아까 영국은 3C 정책 했죠. 독일 같은 경우는 3B 정책을 펼칩니다. 여기는 지금 카이로, 케이프타운, 그 다음에 캘커타, 인도에 있는 캘커타, 콜카타라고도 하죠. 캘커타라는 이 세 지역을 이제 연결하는 정책이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B는 베를린, 그 다음에 비잔티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그다드. 그래서 이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도 연결하고 육로로도 연결하고 그 경제적으로도 묶는 그런 3B 정책을 펼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하고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모로코 지역에서 2번에 걸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로코 사건, 이 독일하고 이 프랑스하고 지금 부딪혔지만 이 프랑스 뒤에 영국이 도와줘요. 독일이 싫거든. 영국하고 이제 러시아 이제 남하 정책하는데 이 3B 정책이 거슬리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종단 정책의 끝 지점 여기에 이 비잔티움이 이쪽 지중해에 걸쳐 가잖아요. 바그다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너무 가깝죠?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하고 충돌을 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독립국이 생깁니다. 이 나라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 이쯤에 있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분할 후에 아프리카인들이 그 농장 경영, 광산 개발에 이제 동원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분할 자체는 유럽 나라들끼리 열강들이 땅 따먹게 한 거예요. 땅 따먹게 하면서 이게 우리 본 수업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민족이 다른데 유럽 나라들이 땅 따먹기 해서 막 그냥 자로 막 국경선 긋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지금 현재까지 이제 내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때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식민지배로 넘어갈 건데요. 열강의 아시아 식민지배 보시면 일단 영국이 여기에도 진출을 합니다.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에 진출을 하는데요. 프랑스도 동인도 회사로 아시아 지역 오거든요. 인도로 가는데 인도 내에서 프랑스 군과 영국 군이 충돌합니다. 그게 바로 플라시 전투예요. 그래서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해요. 영국이 승리하면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독점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독점 지배하면서 인도에 목화 재배를 강요해요. 영국의 산업혁명의 기반이 됐던 게 바로 면직물 공업이죠. 면직물 공업의 주요 원료가 되는 목화를 인도에서 대거 생산하게 해서 그거를 영국으로 다 가져와서 영국에서 완제품을, 면직물을 만들어서 인도에 팝니다. 그래서 인도의 면직물을 영국에서 만들어진 면직물을 인도에서 판매를 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도는 아직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수공업이겠죠? 목화를 재배해서 인도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 수공업 제품하고 영국에서 대량으로 공장에서 기계로 막 찍어내는 면직물하고 어떤 게 더 싸겠어요? 당연히 영국에서 기계로 찍어낸 면직물이 훨씬 싸겠죠. 그 물류비를 제외하더라도 수공업 제품의 단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가 그 수공업 제품으로는 단가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인도의 면 공업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를 좀 더 이제 수월하게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영국은 동남아시아도 진출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진출을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싱가포르 식민지 건설하고 미얀마 식민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동남아시아 지도를 대충 그려보시면 인도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쪽 끝이 여기가 이제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있고 이쪽이 이제 미얀마예요. 이 지역이 이제 미얀마, 그다음에 이 싱가포르 주변 여기서 말레이 연방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영국 땅. 지금 여기는 영국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영국 땅. 그렇게 해서 영국 식민지 진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갈 나라는 어디냐면 여기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도 동남아시아에 진출을 많이 하거든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진출을 해요.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여기 이렇게 수마트라 섬이나 이렇게 섬들 있죠. 섬 이렇게 있으면 이 주황색은 여기는 이제 색깔이 너무 겹치네요.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주황색 여기는 네덜란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덜란드에서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하고 여기 싸워가지고 이기거든요.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해서 네덜란드가 여기 인도네시아 차 사탕수수 재배 농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이쪽 지역에 프랑스는 여기 캄보디아나 베트남 여기를 식민지화해요. 그래서 여기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조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쪽 여기 이제 작은 섬들 여러 개 있는 이 지역 이제 필리핀이죠. 필리핀 지역은 여기 이 필리핀은 에스파냐가 처음에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에스파냐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지역은 미국이 에스파냐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뺏어서 필리핀하고 하와이하고 괌이랑 사이판을 다 에스파냐한테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을 식민지화하죠, 미국이. 그래서 열강의 아시아 식민지배까지 그냥 대략적인 지도와 함께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69페이지 제국주의와 민족운동, 제국주의와 세계분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칸 빼먹지 않고 잘 채우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